네, 먼저 한 줄 평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수급 쪽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물이라든지 뭐 선물까지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 금요일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조정폭에 비하면 사실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난한 외국인의 수급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락 요인이라든지 좀 더 뺄 것 같았으면 조금 더 강한 매도가 나왔겠지만 선물도 여전히 1,000억대 매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거의 팔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조금은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가 좀 일부 쉬면서 지금 다른 섹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좀 눈치 보기 장세,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한 줄 평 듣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이제 비싼 미국을 팔고 이제 싼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빠르게 미국 시장, 미장을 이제 줄이시고 우리 시장으로 이제 컴백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고요.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흐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죠. 어제 시장 보시게 되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환율이 상당한 원화 강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어떤 발언으로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추경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다라면은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상법 개정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작년 한 해 내내 팔았던 우리 시장을 하나둘씩 컴백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의지는 그런 정황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 한 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금통위는 잘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통위에서 경제 전망치를 좀 낮춰잡았습니다. 한 줄 평으로 요약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소화해 나가야 할지 한 가지 숙제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사이클 반영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도 하고요. 변영민 대표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PC 물가 지표에 관련된 발표를 좀 앞두면서 일부 수급 경계가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조정폭들은 그렇게 좀 심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수급이 어떤 크게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제시될 수 있는 가이던스, 특히나 올해 AI 전략들이 올해 실적의 어떤 기회 효과들과 좀 맞물려 봤을 때는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오늘 조선기자재, 뭐 유리기판, 엔터 같은 일부 개별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 연속성들이 최근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이런 수급의 어떤 공백을 좀 유입시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정도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의 올해 이 하반기 업황 회복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특히나 AI의 어떤 견조한 수요가 좀 지속됐던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뭐 최근에 어떤 특화된 기술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수급의 연속성들이 최근에 좀 이루어졌던 점들 좀 감안해 봤을 땐 저는 이런 조정 기간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비유가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가는 길은 2024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업황 회복을 좀 빠르게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수급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 기회 요인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정양문 과장께서는 일단 상법 개정안에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미증시,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창용 총재가 이번 금리 인하 이후 발언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만약에 추경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재정 정책은 역시나 증시에 상당히 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어제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7일에, 그러니까 이틀 뒤죠. 27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을 이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밸류업, 특히나 이제 밸류업 관련한 그러한 밸류업 ETF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 기간 시장에서 지금 소외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이 지금 무색한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낮은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러한 지배 구조,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상당히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상법 개정안은 이제 주주를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살펴봤고요. 먼저 시황센터 다녀와서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오후장에서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면서 2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을 보이는 테마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승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 상위에서는 조선과 미디어, 화장품 순이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엔터와 양자암호, 웹톤 순으로 상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조선 MRO와 창투사, 피팅과 원격 수업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업종상에서는 조선과 전기가스, 해운주 순으로 상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선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중공업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 현재는 삼성중공업 7.6%, 또 동성화인텍과 성광밴드도 각각 8%, 7%대 강세입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 엔터 4사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전고점 경신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JYP 엔터의 리스크로 꼽히던 저연차 IP 약세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스트레이키즈의 콘서트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 3.8%, SM과 YG 엔터테인먼트도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LK캠도 보겠습니다. 전날 위너스에 이어서 LK캠도 따따블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을 달성한 건 어제 위너스가 6개월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 기주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 위너스를 필두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 LK캠까지 상장 첫날 세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246%대 급등 중입니다. 네, 이외 오늘 엔터주들과 더불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 미디어나 화장품주들, 중국향 소비주들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양자암호나 해운 물류주들도 일부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조선 해운주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연하신 분들이 흔들릴 때 매수의 기회로 봤어야 한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해운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국 선사부터 시작해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신박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인식하셨을 텐데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라든지 해운 업체들은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컨테이너선 관련돼서는
한국의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또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조선주는 이미 이제 미국발 수혜에 관련돼서 시세를 한번 줬고요. 오늘은 이제 FLNG 관련돼서 특별하게 부각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조정받았던 부분에 대한 일부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조선주는 지금 호재라는 호재가 지금 거의 다 많이 붙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수주를 더 준다 한들 지금 빨리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반등 정도 노리고 들어가셔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좀 중장기로는 조금 쉬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는. 근데 반면에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말이 해운주라고 하지 사실은 HMM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운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HMM이 주가가 제일 강하고, 나머지 해운주들은 약세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죠. 주로 이제 근거리 쪽이라든지 벌크를 하는 쪽들은 그닥 그렇게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MM 중심으로 워낙 또 주가가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그러니까 운임 지수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HMM 주가도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 모멘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실행된다라고 하면 HMM이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빨리 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올라갔던 것도 없고, 또 하나가 이제 매각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HMM은 모멘텀적으로도 지금은 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는 이유 자체가 뭘까라고 보면, 아직 이게 실행을 하진 않았는데 협박을 한번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서 제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반증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또 뭐 중국이 반응을 보여서 또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한 HMM 정도만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나머지 종목은 박스권 대응,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 그 범위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강도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지 여부 체크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일단 지금은 기대감에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 해운주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나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번 볼까요? 요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음반이나 엔터사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인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한한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우야무야하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엔터주들이 이제 좀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조선 쪽에서 이제 후판이죠.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자마자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쪽에서 또 보복 관세 혹은 한한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전처럼 또 보복하는 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가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뭐 반덤핑 관세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다시 막는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대체 불가 컨텐츠 하면은 역시나 K-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중국의 의지가 역시나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턴 어라운드였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역시나 한학년 이전에
중국에서 어떤 매출과 사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지금의 더 주가 수준은 충분히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관련 주식들, 특히나 대표적으로 뭐 컨텐츠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옥석 가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K-특산품의 관점에서 K-팝, 화장품, 라면, 과자, 드라마 등등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도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체 불가에 대한 어떤 거기서 포인트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양식품도 중국에 이제 공장을 이제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면은 워낙에 종류가 많죠. 하지만 이 K-팝 관련된 분들은 이 돈이 있다라고 해서 중국이 워낙에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단기에는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터 어떤 사사, 특히나 이제 결국 이제 YG 엔터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검증된 IP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겠죠. 역시나 BTS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BTS의 어떤 완전체가 6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순서만 놓고 본다면 YG 엔터, 그다음에 SM 이후에 이제 뭐 하이브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JYP가 안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같이 놓고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터를 가장 주목하시는군요. YG 엔터, SM 하이브 순으로 주목을 하셨고, 혹시나 화장품이 나올까 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쪽은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한알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은 투자 포인트가 또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이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2024년 매출액 사상 처음으로 2조 돌파 소식으로 인해서 호실 일적, 여기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메이저 주체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력, 전선 관련주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밀리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집중되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계속해서 실적이 찍히는 쪽입니다. 실적이 꺾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조정을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이 오래 지속된다면 아직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이 유효한 것인지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우선 지난해 실적으로 좀 증명됐던 성과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선반영됐던 점, 특히나 올해 수주 연동 성과, 수혜의 어떤 확장성들을 지속된다는 관점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제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임대 계약 해지가 좀 일시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축소라기보다는 시설 그리고 전력 설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뭐 3월에 이 공매도 재개가 좀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최근에 어떤 상승폭이 컸던 일부 섹터, 특히나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어떤 타깃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정체 요인으로 좀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어떤 이 투자 기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도 대비 40% 정도에 관련된 캐펙스 투자 확대 부분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향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오히려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실적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다만 좀 다 좋다라고 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상당히 어떤 많은 반영을 좀 이뤘기 때문에 수주의 연속 성과들, 특히나 어떤 종목의 어떤 차별화 내지는 어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나타내주는 초고압 변압기 종목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년도 뭐 늦게는 한 2028년도까지 실적이 좀 유입되는 효과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면 대체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 특히나 외형 확장 관점에서 저는 뭐 효성중공업을 좀 더 특히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 안의 인프라 투자와 유럽의 노후, 전력의 어떤 교체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까지 좀 이어지는 순환 구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 캐펙스 확장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초고압 변압기, 특히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소식으로 인해서 기술주의 차익실현 빌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전선, 인프라 쪽이 타격을 받고 있고 또 한 축은 반도체 쪽이죠. HBM 쪽의 타격도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장중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상승 전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동안 AI 랠리 달렸을 때 덜 움직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삼성전자도 같이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런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좀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즉 이제 HBM 관련한 이제 이러한 성장주들이 작년에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 초부터는 좀 변화의 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기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그러한 좀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지금 HBM 쪽은 최근에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계속해서 신상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는 최근에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HBM 시장 성장에 대한 글로벌 이제 시장 위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좀 HBM 좀 수요 둔화에 대한 좀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고정거래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만 한 2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런 이구안신 정책, 즉 이제 보조금을 주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이죠.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뭐 PC라든지 모바일 이란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재고가 최근에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한 2분기부터 이러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 전환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존 HBM 쪽 관련한 섹터보다는 역시나 레거시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밸류에이션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1배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1.6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 축소의 좀 움직임도 당분간 이러한 수급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HBM 쪽보다는 이러한 기존 레거시 반도체 쪽 그러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반등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이러한 반등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고 소진으로 인한 가격 반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캐파 증설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소부장 업체들의 그러한 수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주는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지금 업황이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고 회복 조짐이 포착이 되지만 이것이 업황의 사이클 실적 확장, 시장 자체가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무게에 추를 두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주셨고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과거에 HBM뿐만이 아니라 CXL이나 유리기판 등의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미래 기술에 주목을 해서 관련 장비 기업, 소부장단이 같이 움직였었던 이런 신기술 반도체 테마주가 있거든요. AI와 큰 카테고리 AI 아래에 이제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있는데요. 그들 종목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HBM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리기판, 이런 신기술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좀 테마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주 쪽에서 이러한 유리기판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반등은 그러한 유리기판이라는 제한적인 그런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한정돼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급 특징주 이어서 체크해 볼 텐데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 주체가 양 시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상승 전환까지 기대됐지만 아쉽게도 다시 하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함께 체크하시죠. 우선 함께 산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하나오션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을 담았습니다. 공매도와 밸류 우려를 딛고 다시 한번 중국 선박 규제에 대한 반사수혜가 조선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중공업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동반 매도했지만 어제부터 오늘은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역시 7%대 급등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연기금이 36거래일 연속 시장을 매수하면서 국내 증시 반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순매수가 눈이 띄고 있는데요. 24일 기준으로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은 외국인의 순매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현재도 2.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관은 KB금융을 담았습니다. 양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코스닥 매수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은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주역 동진세미캠 이부섭 창업자이자 회장이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상승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상속세 이슈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남이 장남 대비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지만 이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가 부양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뒤에 투자 의견에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죠.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알테오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이빌 바이오 담으면서 바이오 관련주 상당 부분 담았고요. 기관은 동성 화인텍, 성광밴드, 태광과 올릭스 담으면서 조선기자재, 피팅과 밸브 관련주 위주로 담았습니다. 오늘 성광밴드는 8%대 강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간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수급이 모이는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신고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가 지금 약간 힘이 약합니다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 소식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연기금 순매수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시총이 묵직한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모르게 늘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 어떻게 주목하시는지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70만 원대부터 지금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가장 스타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때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근처 갔을 때 항상 물어보면 한 120만 원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0만 원을 최근에 이제 찍고 한 2번 정도 이제 터치를 했는데 추가 상승도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올 때는
미국의 이제 생물 보안 관련된 법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좋은 수주들도 많이 했고요. 4공장에 이어서 지금 5공장까지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4공장도 지금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추가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그래서 미국 진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CMO, CDMO로 관련해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약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일 텐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12개월 퍼로 봤을 때만 60배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뭐 그닥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삼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지 안정적인 이익 성장, 그다음에 신규 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한 개발 이슈까지 같이 붙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중심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100만 원대에서 한 90만 원까지 조정받았던 이유는 미국 뭐 트럼프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의약품에도 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확정되게 발표된 건 없고요. 우리나라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업계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뭐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공장 증설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장 증설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들여다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아마 그 타임테이블상 2032년까지 8공장까지 계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선 이후에 아마 미국 쪽으로 공장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자의 영역 긍정평가였고요. 다음은 동진 세미캠 가겠습니다. 이 주가 반응을 보면 참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이슈부터 분석해 주십시오. 김성은 이사님.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부섭 회장께서 이제 부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IT 소재 1세대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후계 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또 뭐 경영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장남과 차남 두 분 모두 다 내부적으로 각각 어떤 사업부를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은 이제 뭐 쌈박질 나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회사의 어떤 본질, 회사의 펀더멘탈에 주목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 IR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좀 이제 후계 구도가 바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IR 단에서 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전과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이제 해야 될 사실은 장남과 차남 이분이 각각 어떤 사업부를 가져가서 이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것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후계 구도에 대한 부분들,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단순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어떤 상승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관련 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무냐무냐님께서 동진 세미캠 창업주 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비님 상속세 내야 하니 주가 부양하겠지요. GL리님 동진은 실적하고 국산화로 가야지. 이런 의견 내주고 계시고요. 일단 굉장히 냉정하게 돈의 이동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면 동진홀딩스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부섭 회장이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승계 작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동진 세미캠의 주가 부양 가능성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사업 외적인 펀더멘털 그 외적인 요소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간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해드리고요. 오늘 유망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먼저 저희 앞서서 엔터 이야기했는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SM에 주목하시는군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우선 4분기 발표됐던 실적, 특히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정도로 예상을 좀 했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3분기 대비 명확한 실적 개선의 시그널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엔터사 대비해서 4분기 공연 매출이 좀 낮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성과도 보면 라이선싱 부분 그리고 MD 매출 부분들이 예상외로 좀 호조를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올해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본격화, 올해 2월 달에 이 하츠 투 하츠를 좀 비롯해서 신인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연차 그리고 저연차로 좀 이어지는 실적의 밸런스가 타 엔터사들에 대비해서는 좀 약간 유기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엔터사들에 대한 수급 기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2024년도 대비해서 실적의 어떤 성장 성과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SM의 경우에 향후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는 구간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조선사도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 HD 현대중공업 주목하시네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 그로 인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주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다라는 지난주에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1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지난 4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무난한 상선 수요가 좀 이어지면서 믹스 개선도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다양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중국 조선주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조선사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그러한 미국발 LNG선 수요라든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향후에 이제 미함정 MRO 이란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고점에서 주가가 한 20% 정도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희 대표께서는 반도체에 주목하셨습니다. TLB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반도체라기보다는 기판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PCB 업체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CXL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면서 TLB가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CXL과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 모두 PCB를 납품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TLB가 약간 우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 지금 TLB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IT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센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네, 아이센스 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에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연속 혈당 측정기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큰 상황이고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ISS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는 연속 혈당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파트너사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이고요. 전방이 열리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다라면은 역시나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건희 위주웨이브 대표, 김성훈 MHB 파트너스 이사,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정영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함께했고요. K스타 라이브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